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000선 돌파하면서 일단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은 오늘 다시금 상승세입니다. 이제 63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일선 절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0.7%의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00억 이상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약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기관의 매도 때문이죠. 기관이 3천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코스피 94억, 70억 가까이 매수위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1.48%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도 0.5% 하락하면서 현대차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강세죠. 4% 이상 오르면서 그동안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 SS, 제일모직은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나네요.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다음 카카오가 오늘 2.5% 오르고요. 셀트리온, 동서, 파라다이스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5%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34만 3천 원대, 컴투스, CJ ENM이 조정받고요. 오늘은 이오테크닉스가 다시금 상승하네요. 5%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가 2%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하네요. 오늘 박스권 이후에 중요 박스권 밑을 이탈하는 하향 이탈선이 나왔습니다. 45,9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큰 폭으로 나타납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증권은 정보기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 자정거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증권 5%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300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다음 카카오도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2.54% 오릅니다. 주가가 2월 말 초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반등세는 크지 않습니다. 중국 쪽으로 신작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어느 정도 완성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카카오와 연계되는 뉴스가 바로 이 SM의 뉴스죠. SM이 자사 연예인과 관련된 신작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세입니다. SM 보여주시죠. SM 차트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8% 이상 오르고 있고 장중한 때 10% 넘는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4,9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워낙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승과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엔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다시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도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부가 통신사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7.8% 오르면서 8,83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루멘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틀간 약세를 기록하네요. 오늘 3% 이상 떨어진 6,590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3위는 마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건설과 조선 등 수주가 잇따를 업종에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 숨고르기 조정이 예상된다. 건설과 화학, IT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와, 오늘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2000선 안착을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감 중계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인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상 체결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네, 금일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소폭 쉬어감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짐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눈치 보기를 본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상승한 것에 비한다면 오늘의 조정도 역시 조정다운 조정을 보인 것이 아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견조하게 시장을 소화해내면서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일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이후에 오늘도 2,00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될 정도로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1,400억가량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따라서 그리고 유동성 정책 확대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투자 심리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통신업종과 전기가스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이 상승세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대로 증권과 화학업종, 운수창고업종은 최근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상위 종목구 움직임도 대부분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3%가량 하락하면서 약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은 네이버와 SK텔레콤, LG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였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오후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소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는 데에는 코스피와의 좀 상대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흐름을 장중에 확대시키는 과정 속에 기관들이 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쪽으로 매도 물량을 소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비슷한 시점에 코스닥 쪽으로는 오히려 급격하게 매도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현재는 오히려 매수로까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장중 수급 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별로 봤을 때에는 IT 부품단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조금 더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 SM과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도 견조했다라는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는 또 휴대폰 관련돼서 어떤 케이스라든지 관련 업체들 긍정적인 모습들, 아이리버와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오늘장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강한 흐름을 연출하면서 630선까지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잠시 후 종가를 확인한 이후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잠시 후에 확인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0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요. 1998선에서 끝이 나고요. 코스닥 지수는 630.3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코스피 2000 안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시도가 나타날 예정인데요. 자세한 특징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지켰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2000포인트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9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된 것도 상당히 최근에 상승한 것에 비하면 견조한 조정을 소화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징 종목들 살펴본다면은 오늘 이화산업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인데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주가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뭐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주가의 상승 속도를 이끌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조 산업도 오늘 10%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었는데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하해운도 어제의 급등에 의해서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4%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현대 로템이 오늘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해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올해는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강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해외 철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 속도를 이끄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빈거래 역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상승 속도가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빈거래는 현대미포조선은 충당금 적립이 종료됐습니다. 충당금 적립이 종료됐다는 것은 더 이상 충당금에 대한 비용 지출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유가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서 상선 발주 확대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빈거래는 제품 가격 판매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판매가가 인상되는 것만큼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늘어난다면 역시 주가의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변동성을 좀 키우는 종목인데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액면 분할 발표 이후에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2.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현대페인트도 오늘 7%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 일가의 지분 처분 소식이 나타나면서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먼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동서와 이오테크닉스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 끝에 다시금 반등에 대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14만 4천 원대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죠.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로는 역시 셀트리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이 동반해서의 장중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램시마에 대한 본격 판매가 유럽과 일본 쪽에서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모멘텀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장중에 7% 정도 급등까지 보였습니다만 아쉽게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1.8% 정도대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장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 특징으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SM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8% 정도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카카오가 중국 모바일 게임사가 개발한 슈퍼스타 SM타운이라는 게임을 중국에 공동 퍼블리싱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으로의 조금 더 포트폴리오였던 다변화라든지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부여가 됐었던 것 같고요. 오늘 엔터주들의 상승을 맨 앞에서 강하게 좀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하기업도 오늘 장중 흐름 좋았습니다. 8.4%대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이 회사 건자재 관련된 업체이죠.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 경기의 어떤 긍정적인 개선 기대감들, 그로 인해서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주들 동반해서의 상승 흐름을 일정 부분 보였었는데 동하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큰 조정 없이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밖에 IT센이라는 종목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아쉽게 좀 밀리면서 1.6% 강보합 정도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시스템 통합 사업 수주 기대감에 상당히 강세 흐름을 이틀 연속 장중에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HI인데요. 이 종목 장중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역시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면서 끝을 냈는데 사우디의 중소형 발전용의 원자로에 대한 수출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모멘텀이 있지 못했었던 그 원자력 부분인 만큼 상당히 장중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증시는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0.59% 낙한 18,703.60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장 초반 1% 가까운 하락폭을 나타낸 이후에 다시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증시는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19.65엔 선으로 120엔 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이후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낙폭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또한 강세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36% 상승한 3,274.7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전일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금융주들의 강세 속에서 지수는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전인대 등 중국에 대한 정치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지면서 증시는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죠. 코스피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네, 금일도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하루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금융업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업 중에 매수세가 들어올 만큼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랜만에 네이버가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26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네이버의 상승 속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KTNG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업종 대표주 중으로 매수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제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화재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 뒤를 삼성 SDS와 기업은행, 삼성 SDI, 현대건설 순으로 나타나면서 삼성그룹주의 좀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매수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75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의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이외에도 SOL과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대한항공을 매도했고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현대차와 NC소프트, 기업은행, 삼성중공업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이번에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소폭 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금일 외국인 기관의 매수와 매도 종목 크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이오테크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해줬는데요. 63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외국인들의 관심을 재차 받은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 산성 LNS 쪽으로도 매수세와 함께 3% 이상의 상승을 좀 만들어냈죠. 그리고 오늘 동반해서의 좀 매수가 나온 종목이라면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SM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다음카카오와 YG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 파라다이스, 조이시티, 컴투스와 같은 일부 놀자주 쪽으로도 소폭씩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매도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166억 원 정도로 매도세 꽤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다음카카오, 셀바이오텍과 같이 소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었었는데요. CJ ENM과 함께 차바이오텍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와 실리콘웍스 등을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어느 한쪽의 업종이나 종목에 쏠리지는 않았었던 기관들의 수급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봅니다.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역시 이제 밴드 구간 안에서 여전히 원달러 환율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97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국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외환 시장 모두 다 이제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시발점은 바로 이제 중국 전인 대회였죠.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금리 인하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거의 100틱가량의 호주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장중에 1%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바로 이제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제 BOC 기준금리 성명이 있는데 정확하게 밤 12시인데 기준금리 결정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외환 시장이 한번 흔들릴 것 같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등등 모두 다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뭐 바야흐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 상당히 지금 통화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좀 중국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고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퍼센테이지는 높아졌기는 합니다만 지금 밴드 하단인 1,060원과 그리고 밴드 상단인 1,100원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다른 통화들보다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통화시장, 외환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보다는 이런 그 기준금리 결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의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가급적이면은 이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비우셔서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지요. 일단 코스피는 2000선 바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뭘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급하게 음식이 체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코스피는 폭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약간의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걸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적 조정 그리고 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딱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이 매물 소화 과정만 견조하게 소화내주고 있다면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견조하게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매물을 잘 소화하면은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이번 주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요. 투자 전략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되어 온 과정에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진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사실은 조선업종, 건설, 화학, 정유업종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업종군들은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수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수급에 따른 시장의 어떤 움직임, 그 영향력에 대한 변동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그 상반된, 상이한 그런 투자 전략을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좀 세우는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코스닥을 사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종목별로 좀 더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당일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순환매라는 단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지수, 뭐 추세 자체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상승의 키를 쥐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업체들도 갤럭시 X6라는 모멘텀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먼저 오른 종목 혹은 뒤따라서 오르는 종목들, 이렇게 좀 상이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종목 싸움의 국면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뭐 ADR이나 이런 지표들을 근거해 봤을 때는 막연하게 종목 수를 늘리시는 쪽보다는 핵심적인 종목들로 짧은, 빠른, 그리고 그런 순환매 패턴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죠.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수입니다. 네, 오늘 선물시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우리 오늘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한 254.3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255포인트에 대한 저항권이 좀 인식이 되면서 일단 매물 추세들이 좀 발동되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른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좀 단기 매물에 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음 주에 바로 기다리고 있는 선물시장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들을 좀 축소하는 작업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여전히 좀 박스권 숨고르기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탄력성이 여전히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좀 껄끄러운 구간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선물지수를 254포인트가 깨진다라면 그 구간대부터는 좀 상승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조정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맞겠고 254포인트 때부터는 좀 중립 보수적인 관점을 대응하고 계시다가 상방 포인트 255포인트에 열렸을 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시장 마감 상황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확인해 봤습니다. 마감 중계는 오늘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내내 소개됐던 프로그램별 종목 수익률 확인해보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즌2 탑5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1위는 산성 LNS가 올라와 있습니다. 67.4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메디톡스, 3위 KMW, 4위 한 단계 KR모터스가 하락을 했네요.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발 칭시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 제약이 1위에 올라와 있네요. 10% 넘는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LOT 베큐미 2위, 손오공이 8.5% 수익률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7.9% 수익률로 4위고요. S맥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신규 편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스트가 올라와 있네요. 편입가는 15,3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웨이입니다. 오늘은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포트폴리오죠. 이 팀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창의에탄올이 2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31% 넘는 수익률, 컴투스는 2%대 조정으로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비타민 무료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뒷자리 3334 그리고 0089-4140 고객분께서 오늘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